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3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할 것 없이 웬만한 종목들은 5% 넘게, 그리고 기존에 주도했던 종목들은 10% 넘게 굉장히 좀 공포를 보여줬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시장이 하락할 때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장의 하락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시장의 전체적인 뿌리가 흔들리면서 하락했다라는 것만 아닌 것만 좀 아신다면 이 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공포감만 계속 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장 마감 시황을 녹화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어떤 말을 해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도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정확한 원인을 알고서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시장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건 BOA에서 미국 금리가 올해입니다. 올해 세 차례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온 게 아마 시장에 좀 뇌관을 건드리지 않았을까. 예. 이제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모디파이를 해서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오늘 큰 하락을 어떤 것일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점 찍어 보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은 정확하게 시장이 떨어진 이유를 이거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냐면, 기존에 우리나라 시장은 오전부터 5%씩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미국 나스닥 선물과 일본 시장은 1%대 하락이었기 때문에 크게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한 2시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일본의 토픽스, 그러니까 일본의 키옥시아도 마이너스 12% 빠지면서 일본 시장이 갑자기 급격히 빠졌고,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지수도 1.5%, 1.8%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한 이유를 이따 저녁 때 정도 되면은 이제 많은 매크로 전문가분들이 얘기해 주시고 하는 거를 제가 또 모아 보면은 이유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제 생생하게 장중에 전달을 좀 해드리자면, 가장 뇌관을 건드린 건 역시나 금리입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예민하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만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시장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전체적으로 금리를 인하 거기다가 동결 가다가 이제는 인상 전망까지 나오니까 시장의 방향성이 흐리멍텅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빠지지 않았을까. 사실은 어제 나스닥이 많이 밀린 건 물론 스페이스X가 많이 밀렸기 때문입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빼고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 빼고는 폭락이 나온 미국 시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에 대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시 넘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 2시 반쯤에 코스닥은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는데 연내 최저점을 경신했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정말 냉철하게 보자면 오늘 같은 시장은 조금 용기를 가지고 살짝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금이 모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제가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수익을 내는 사람은 없다. 예, 그런 사람은 진짜 없다. 특히 오늘 같은 시장은 누구나 대응은 안 된다. 근데 시장에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가질 때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 항상 돈을 벌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잔칫날이라고 춤을 출 때 냉정함을 찾고 탈출할 각을 찾는 사람이 항상 돈을 벌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모든 종목들이 폭락이 나오고 정말 피눈물이 쏟아질 때 그때 싸게 매수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내일도 올라갈 거야, 다음 주도 올라갈 거야, 야 그냥 이것만 사면 무조건 올라가 라고 할 때 냉철하게 일부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시켜 놓으신 분들은 그때 이미 돈을 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과 무조건 반대로 하자라는 그런 전문가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반대적으로 냉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남들이 흥분할 때 냉정할 필요가 있고, 남들이 피눈물 흘릴 때 저는 또 다른 면으로 냉정하게 좋은 종목을 빠르게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이 저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하루 만에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들어올 수 있어서 오늘 같은 날에는 매수 포인트로 잡으셔도 됩니다. 예. 이 얘기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락한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셔라 라고 정리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또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오늘 요 4개를 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떤 걸 적어드릴까라고 했는데, 금감원장이 이제 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도시락 싸들고라도 말렸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굳이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시면은 뭐 그 의미는 없죠. 근데 아마 이런 얘기도 투자 심리에 좀 흔들림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거칠거든요. 예, 특히나 코스피에서. 그러면 개인들이 그 물량을 지금 받고 있고, 역대급으로 또 받고 있고, 근데 개인들은 또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ETF에 대해서 금감원장이나 되시는 분이 불안감을 토로했다라는 건 ETF를 들어가 있는 개인들의 심리를 흔들고 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오늘 가뜩이나 시장이 안 좋은데 여기서 투매가 더 나올 수 있었던 재료지 않았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지금 또 떨어지는 게 아닌 거에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간 외 미국의 시간 외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전히 플러스권에 있습니다만, 일본 시장에 갑자기 2시 이후로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본 시장의 시가총액 1위가 키옥시아입니다. 예, 키옥시아도 현 시간부 마이너스 12% 빠지고 있고, 현재 SK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12% 빠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유를 명확하게 제가 정말 명쾌하게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지만, 계속 이렇게 시장이 제가 조심스럽지만 매도 사이드카 또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건 저번 주 목요일부터 계속 전조 증상이 있었죠. 가는 종목만 가고 정말 쏠리는 시장만 오고 나머지 종목들 다 떨어졌는데, 오늘 그 쏠렸던 종목들이 떨어지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전조 증상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을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하락된 이유는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떠한 잘못을 해서, 아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건 없어요. 냉철히 보면. 그렇게 되면 결국엔 시장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그럼 정상으로 돌아올 때 똘똘한 종목들, 기존의 퍼포먼스가 좋았던 종목들, 기존의 주도주 중심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공포에 휩싸이기보다는 내가 현금이나 뭐 좀 살 여유가 있다면 조금은 담아 보셔도 좋은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뭐 상승업종 하락업종은 뭐 굳이 의미가 없어서 준비를 아예 안 했고요.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제가 정답이 이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제 생각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려오는 정보 그리고 제가 보는 정보들을 잘 필터링을 해서 과감하게, 그리고 거기다가 제 생각을 조금 더 얹어서 정말 퓨어한 정보를 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장 마감을 살짝은 무겁게 찍어봤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2024년도에 우리만의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거면 좀 걱정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본, 미국 선물,
이따 대만도 떨어지겠지만 그런 시장들을 본다면 절대 겁먹을 시장은 아니다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